안녕하세요. 밝은 미소 브라이트 스마일입니다. 이번 동영상부터 앞으로 여러 편에 걸쳐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덕목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들의 내용은 전 교육부 장관이셨고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이셨으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문용린 교수님의 허락하에 제작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꼭 잘 알고 실천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문용린 교수님은 우리 부모들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철학과 사명을 가지시고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시며 이세를 교육해 오신 교육계의 석학이십니다. 이 이야기들은 보고 듣는 것보다 실제로 실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정말 옳다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생활 가운데에서 한 가지씩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친구들과 동료들과도 이 내용을 함께 토론도 해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자녀가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덕목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삶이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음 영상부터 보여드릴 6가지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 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예절 지키는 것,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고 또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서로 협동하고 양보하고 예절 지키는 것을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돕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예절을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는 국어 잘해라, 영어 잘해라, 학교 공부 잘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 연습은 무척 많이 시키고 안 하면 혼도 내곤 합니다. 그런데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좀 양보하고 희생하라고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한테 양보하고 오거나 희생하고 오면 못났다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매우 잘못된 출발입니다. 우리는 정작 사람이 서로 모여 살 때 꼭 필요한 것들은 열심히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예컨대 정직하게 사는 법, 약속 지키는 법, 사람을 용서하는 법,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 서로 양보하는 것, 서로 배려하는 방법 등이 그것입니다. 사실 청소년들은 선생님들이나 어른들로부터 일을 잘못했을 때 가끔 훈화로 듣게 되지만 실제로 몸에 배이도록 공부하거나 연습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터득해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방법은 국어보다, 영어보다, 수학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우선돼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많은 공부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제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돈이 있어도 물자가 있어도 결국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협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하는 것, 서로 힘을 합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전체가 같이 이득을 보는 이런 것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제도, 규범, 신뢰 등으로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을 때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그것을 가지고 형제가 우애롭게 서로 신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집은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재산으로 인한 싸움이 매우 빈번함을 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죽어도 난 못 주겠다. 이렇게 하다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됩니다. 부모가 돈을 많이 물려줬지만 자식들이 사회적 자본이 없으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재산이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고 한 개인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것이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을 조금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려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7년 21,632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17,041달러까지 내려갔다가 2010년 다시 25,562달러로 2만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10여 년을 우리는 1인당 GDP 3만 불의 문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19년 3만 불을 넘기는 하였으나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우리는 이 3만 불에서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는지, 왜 선진국으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의적 인재가 모자라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협동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예절 지켜서 처리하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먹었다. 더 내놔라. 이거 하다가 날이 지새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손에 끼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양보가 있고 희생이 있고 무슨 예절이 있겠습니까? 믿을 때, 신뢰할 때 예절도 지키고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대한민국은 신뢰를 더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오늘과 앞으로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지켜내는 것들과 선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지켜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제부터 후진국일 때 가지고 있던 생각과 습성을 과감히 모두 버리고 선진국의 규범과 지켜내는 것을 함양하게 된다면 아마 그리 오래지 않아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서로 믿고 하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있을 때 기업이 바른 경영을 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는 당신이 만드는 어떤 제품도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신뢰가 여기저기서 쌓이면 가능합니다.
이는 나라도, 사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펠탑을 보면 금속의 빔이 2만 개가 쌓여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높이가 300m쯤 됩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어딘가가 삐끗하면 화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에펠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그 빔이 강철로 되어 강하기 때문일까요? 그 빔 때문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빔과 빔을 연결하는 15cm짜리 리벳이라는 못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못이 엄청난 무게의 빔을 연결해 줍니다. 바로 그 못이 그 강한 빔과 빔을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결국 빔의 강함의 문제보다 빔과 빔을 단단히 이어주고 연결해주고 붙들어 주기 때문에 튼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 사이의 관계로 말하자면 신뢰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유능해도, 영어 잘해도, 과학 잘해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연결이 에펠탑에서는 15cm 못이지만 사람에게는 도덕이고 신뢰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정직하지 않고 약속 지키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래, 너 똑똑하고 잘생긴 줄 알아. 그런데 너하고 만나서 뭐 하면 다 거짓말이고 약속 안 지키고 책임 다 안 하고 불친절하고 상냥하지 않으면 결국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깨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내 자식이 좀 모자라도 친구들이 옆에 달라붙어서 서로 보완해 주려 하고 함께 도우며 잘 지내도록 키우고 싶으신가요? 이 세상 모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혼자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신뢰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뢰를, 도덕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만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협동하고 서로 양보하면 대한민국의 전체 경쟁력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 살 때 신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할 때 신뢰가 생길까요? 신뢰는 어떠한 조건이 되면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뭐가 지켜져야 신뢰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약속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친절하고 배려하면 그 결과로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아이를 가르치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뢰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6가지로 나누어 하나씩 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연습해보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밝은 미소 실천 미션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에펠탑을 검색하여 이미지로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빔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빔과 빔이 지탱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빔과 빔을 이어주는 작은 15cm의 못이 에펠탑 전체를 지탱해 주는 것도 살펴보시고 우리 사람에게는 그 못이 신뢰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미소 브라이트 스마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